자, B팀이다. 이번 시간에 가정법 할 텐데, 저번 시간까지 왜 조동사 했었죠, 조동사. 뭐, 조동사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가정법은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 막, 가정법, 뭐, 수동태,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 어려워하잖아. 일단 가정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즉, 현재 사실하고 반대되거나 또는 과거 사실하고 반대되는 이런 것들. 그런 걸 가정하는 게 가정법. 주로 가정법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 이게 제일 많이 써요. 가정법 미래도 있긴 한데, 가정법 미래는 그렇게 자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뭐 하면 나중에 미래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실현 가능성 없는 일들.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건데, 세금을 확 낮춰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지금 뭔가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을 보통 나타낼 때 이렇게 가정법 미래에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 이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는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의 if자라고 주저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좀 가정법 하면은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를 언제 쓰는지, 그거랑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왜 보통 뭐 수동태 그래도 동사 형태가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와야 되는 거고, 현재 완료 그래도 have는 has 뒤에 과거분사 와야 되고, 뭔가 동사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가정법도 if절 주절 형태를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if라고 하면 이게 보통 다 가정법에 쓰인 if가 아니고 조건문에 쓰인 if도 있지. 그러면 if로 쓰이는데 이제 이게 조건문인지 아니면 뭐 가정법인지 어떻게 하냐. 보통 이게 if 뒤에 동사가 뭐 과거나 과거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로 쓰인 뭐 절이고, 조건문 같으면 뒤에 현재 시제가 많이 쓰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통 이 조건으로 쓰이는 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조건으로 쓰는 거. 내일 비가 온 면에서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쓰는 것처럼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일 비가 절대 안 온다고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생기지 않는다. 뭐 그러지는 않겠지. 내일 진짜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일을 나타낼 때는 그때는 조건문이라고 쓰는 거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새라면 그런 거. 내가 새가 될 일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가정법 써서 if I were bird 이런 식으로 가정법을 쓴다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if를 써서 조건문이냐 아니면 뭐 가정법이냐, 그렇게 보통 언제 조건문이고 언제 가정법인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가끔 있어. 자, 어쨌든 간에 가정법 과거부터 보자고. 언제 쓴다고 가정법 과거는? 중요. 현재 사실의 반대. 즉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 그런 거 나타낼 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또 뭐 여기 뒤에 보면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어차피 가정법이라는 게 좀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어쨌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 if 쪽은 여기 if절. 요 부분, I would 쪽은 요 부분, 이게 주절. 그래서 가정법은 if절, 주절 이렇게 두 가지 어떤 형태 잘 봐서, 물론 위치가 바뀌어도 돼. I would be happy, I would be really happy if I raised a puppy. 이런 식으로 주절하고 뭐 if절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간 if절, 주절 이렇게 나눠서 if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주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특히 그 동사 부분이 if절하고 주절의 그 동사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if절, 가정법 과거의 if절은 어떻게 생겼는데,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에 논다는 거. 그때 만약에 오는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다. 그러면 어떻게?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쓴다는 거. he가 와도, 주어가 he가 와도 were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의 if절은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근데 그 동사가 일반 동사 때는 그냥 일반 동사 과거형 써주면 되지만, 만약에 비동사가 온다. 그러면은 인칭수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쓴다는 거. was가 안 된다는 거죠. was는 아니고 were를 쓴다는 거. 그럼 주절은 어떻게 생겼는데?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오고 동사 원형. 조동사 과거형이 뭔데? would나 could나 might 이런 것들이 다 조동사 will, can, may 이런 게 다 과거형 아니야.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 would, could, might 이런 것 뒤에 동사 원형. 그 언제 would 쓰고 언제 could 썼냐? 그 문장에 따라서 해석해 보면 would를 쓰는 게 맞겠다. 또는 could를 쓰는 게 맞겠다고 할 수 있어. 자, M을 보면 여기 위에 처음에 나오는 이름 봐봐. If I raised the puppy. if 주어 뒤에 이렇게 raised 동사 과거형, raise의 과거형이 적혀있지. 그러면 요거만 봐도 가정법 과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해석도 뭐
고정법 과거는 언제 쓰는 거라서 현재 사실하고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if I raise the puppy, 만약 내가 강아지를 기르면 I would be really happy. 정말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말은 뭐야? 내가 지금 강아지를 기른다는 거야? 기르지 않는다는 거야? 기르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를 기르고 있지 않다는 그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법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if I raised, 기르다는 동사절 raise의 과거형으로 써서 if I raised the puppy 이렇게 적혀면 만약 내가 강아지를 기르면 이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의 if절이 되는 거지. 근데 요 밑에 문장은 봐봐. if I were 이렇게 돼 있지. 원래는 왜 I는 과거형 비동사 과거형이 were가 아니고 was지. 근데 if I were 이렇게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아 가정법 과거구나. 왜 가정법 과거의 if절에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 같으면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그랬지. 그래서 요것만 봐도 if I were까지만 봐도 아 가정법 과거구나 하고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if I were a famous singer 내가 유명한 가수라면 그래서 if절이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도 could perform 이런 식으로 조동사 과거인데 동사 원형 이렇게 동사 원형 때 쓰이지. 이걸 만약에 could perform이 아니고 조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뭐 can perform 이렇게 can 현재형으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틀렸다는 거야. 가정법은 if절하고 주절하고 형식을 마치 공식처럼 껴 맞춰야 돼.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 우리말도 정말 어렵거든. 외국인들 배우려고 그러면 막 진짜 우리나라 문법 되게 어려워. 우린 진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어떻게 영어보다 한국어 문법이 정말 어렵거든. 자, 어쨌든 if I were a famous singer 내가 정말 유명한 가수라면 어떻게 I could perform에서 조동사 과거형 could 쓰고 동사 원형은 I could perform on the big stage 내가 큰 무대에서 퍼포먼 할 수 있을 텐데 해서 퍼포먼이 공연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유명한 가수가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그것도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밑에 if절에 이렇게 were to나 또는 should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아니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건 좀 완곡한 제한, 가능성이 정말 더 희박한 걸 나타내고 때로는 이렇게 완곡한 제한을 나타낼 때 쓴다 했는데 그냥 참고로 보면 되니까 if I were to 또는 if you should 어쩌고 해서 이렇게 적힌 말들 if you should 어쩌고 적힌 말 이런 것들은 가정법 미래로도 쓰는 표현이지. 뭐 일단 if I were to 이렇게 해서 만약 내가 뭐 한다면 meet my favorite celebrity 내가 제일 좋아하는 celebrity 유명 연예인을 만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면 I would ask for an autograph 내가 사인을 요청할 거다. 그래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을 직접 제가 만날 가능성이 좀 희박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으로 써서 if I were to 해서 were to를 쓰면은 그냥 만약에 이 부분을 if I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로 밑에 과거형이 met를 써서 if I met my favorite celebrity 이렇게 써도 그냥 평범한 가정법 과거 만약 내가 좋아하는 celebrity, 연예인을 만난다면 이렇게 되겠지. 현재 사실 반대면. 근데 이제 그냥 met가 아니고 were to meet, 이렇게 were to 형태 이렇게 쓰고 나면 조금 더 가능성이 희박한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if I were to meet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을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좀 이렇게 가정법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should도 똑같아. If you should allow us to use your facility. facility가 뭐 시설, 설비 이런 거지. 만약 내가 네 시설을 좀 사용하게 허락해주면 our event would run successfully. 우리 어떤 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런할 거다.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건 완곡한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제 if you should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보고, 일단은 가정법 과거하면 뭐라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고, if절의 형태가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이고, 동사 원형. 이게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외워야 돼. 그런데다가 만약에 if절의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면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쓴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도 볼까? If I were a superhero. 이렇게 if I were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봐서 아 비동사 과거형 were 그것도 주어가 I인데 was가 아니고 were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서 아 가정법 과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만약 내가 슈퍼히어로라면 정말이지 뭐 슈퍼맨 같이 슈퍼히어로라면 이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실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일.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쓴 거야. 그러면 저거 if절 받으시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은 가정법 과거의 주절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하고 동사원형. 조동사 과거형 would가 와야지 will이고 만든다고. would save 이렇게 해서 I would save the world from villains. 빌런이 요즘 뭐 악당이나 저기. 빌런 이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안 보는 단어 같으면 언제부턴가 뭐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빌런 이런 말들 많이 쓰더만 그치.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 if들이 if 주어도 이게 동사 과거형 온 거 봐서 가정법 과거구나. 그럼 주절도 가정법 과거의 주절처럼 주어고 조동사 과거형 오고 동사 원형 오는 형태 이런 형태가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오는 형태가 돼야지 완벽한 if절 주절이 다 맞는 가정법 과거. 나중에 이거 조금 뒤에 보면 혼합가정법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해서 옛날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 할 텐데 해서 주절은 또 이렇게 가정법 과거에 주절형 쓰고 쓰는 혼합가정법이라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일단 그런 거 하기 전에 일단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2번도 저기 live를 쓸지 live를 쓸지 어떻게 하는 거야? 주절을 보면 돼. 주절에 이렇게 would have 이렇게 would 조동사 위에 과거지.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주절이란 소리라고. 그럼 if절도 똑같이 가정법 과거로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에서 lived 이렇게 과거형 쓰면 된다고. 해석은 if we lived in a bigger house 우리가 좀 더 큰 집에 살면 we would have more space for our belonging. 우리 소지품들을 위한 우리 물건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스페이스, 공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건 지금 우리가 더 큰 집에 안 살고 좀 더 좁은 집에 살고 있어서 그 좁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좀 반대되는 걸 가정하는 게 가정법 과거로 쓴 거지. 3번도 feel을 쓸지, might feel을 쓸지, if절 보면 알지. 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절 if절을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랬지. 이건 if절이 뒤에 온 거지. if we went as if 주어 뒤에 went라고 이렇게 동사 과거형이 적혀있잖아. went를 보고 이게 고의 과거형인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고.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이 이렇게 적혀있는 걸로 봐서 가정법 과거에 if절이라고. 그럼 주절은 어떻게 해? 조동사 과거인데 동사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might feel 이렇게 써야지 feel이 아니고. 그래서 we might feel very uncomfortable. uncomfortable이란 말이 불편하냐, comfortable이 편하나. 우리가 되게 불편하게 느낄 거란 소리야. 뭐 하면? If we went back to the lives of our grandparents.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we might feel very uncomfortable. 되게 불편할 거란 거야. 4번도 if you were to lose your job.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가정법 과거 형태로 조금 더 가능성이 희박한 표현으로 were to 가정법이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if you were to lose your job. 만약 네가 네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이것도 가정법 과거의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 그래서 would be를 써야겠지. I would be here to support you. 내가 너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너를 부양하기 위해서 I would be here. 내가 여기 있을 거란 거야. 그리고 네가 일자리를 잃어버려도 뭐 그럴 일이 좀 가정 좀 이렇게 좀 희박하다 해도 아니면 뭐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걸로 네가 그렇게 직장을 잃어버려도 내가 널 서포트해주게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일단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쓴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나타낼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뭐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만약 내가 돈이 많다면, 아니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데 만약 내가 부자라면, 이런 것들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들 가정법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이거 가정법은 고등학교 올라서 뭐 모의고사의 문법 이런 문제는 가정법은 요즘 잘 안 나와. 그렇지만 가정법 표현 이렇게 적혀있는 분명 보고 이게 가정법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 지문도 빨리빨리 읽고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이렇게 가정법 뭐 진짜 if자라고 주절 맞춰서 제대로 문장이 적혀져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아주 가끔은 나온다고. 그런 거 나오면 또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지. 자, B번은 보자.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의 가정법 또는 직설법 문장이 되도록. 자, 봐봐. As she doesn't speak Spanish fluently. 이거는 그녀가 스페인어를 fluently, 유창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she can work as a translator. 그녀가 as 뭐로서 translator, 번역가지. 번역가로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녀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번역가를 할 수 없다는 거. 즉 그녀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못한다는 이 현실을 반대되는 어떤 반대의 뜻으로 즉 현재랑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써서 만약에 그녀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그녀가 번역가로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if she speak의 과거에는 spoke 써서 if she spoke Spanish
여기 spoke 동사, spoke 쓰면, 여기 뒤에 Spanish fluent가 있네. If she spoke, speak의 과거형 spoke지. 그래서 if she spoke Spanish fluently. 만약 그녀가 유창하게 스페인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if절 이렇게 가정법 과거, if 주어 뒤에 spoke 동사 과거형을 해놓은 것처럼, 그럼 주절은 어떻게 해?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두고 동사 원형. She could, 뭐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she could work as a translator. 이렇게 하면 저 직설법 현재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지. 직설법 현재를 쓰면 그녀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서 이 translator, 번역가로 일할 수 없다라는 소리인데, 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만약 그녀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면 if she spoke Spanish fluently, she could work as a translator. 그래서 이렇게 could work. 조동사 과거인데 동사 원형은 이렇게 주제를 바꿔주면 되겠지. 이번도 We can go on a picnic. 우리가 소풍 갈 수 없다. 뭐 때문에? Because it is raining.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소풍을 갈 수 없다는 거. 이런 비가 와서 소풍을 갈 수 없다는 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소풍을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if it 뭐 if it 그리고 if절이 왜 비동사로 쓰이면은 이 가정법 쓸 때는 뭐 쓴다 그랬어? 인칭주 상관없이 뭐 쓴다고 다 were를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럼 어떻게 쓸까? If it were not 뭐 raining. 즉 if it were not raining.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if it were not raining. 만약에 비가 오고 있지 않는다면 we 그럼 주절도 조동사 과거인데 동사 원형어라고 했으니까 we could go 이렇게 could go 이렇게 쓰면 되겠지. We could go picnic if it were not raining. 이렇게 were not raining 이렇게 쓰면 된다고. 뭐 were not을 쓰거나 were not을 줄이면 뭐 weren't 이렇게 쓰거나 그거는 뭐 편한 대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if절하고 주절 형식. if절은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그때 if절의 동사가 비동사면 인칭주 상관없이 were를 쓴다는 거. 비록 이렇게 it 빈칭주 있지 3칭 단수라서 was를 쓸 것 같지만 was가 아니고 were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일본 구어체 표현에서 일반 뭐 평상시 말할 때는 were를 쓰나 was를 쓰나 다 상관없어. 그렇게 was를 써도 상관없어. 그렇게 써도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냥 문법적으로 따지면 was가 아니고 were란 거지. 그 밑에는 they won't stay longer. 그들이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거다. 왜? 이게 because 같은 의미겠지. As they don't have enough time. 그들이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they won't stay longer. 더 이상 머물지 못할 거다. 이 말은 만약에 그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더 머물 텐데 이런 말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if they 뭐 현재 시간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여기 have의 과거형 had 이렇게 써서 if they had enough time 이렇게 쓰면 만약에 그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if 주어 뒤에 이렇게 had 과거형 have의 과거형 온 걸로 봐서 아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겠구나 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주절도 거기 맞춰서 they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럼 여기 조동사 과거형 뭐 쓰면 될까? They would나 could 둘 다 써도 뭐 상관없겠지. They would stay longer 또는 뭐 they could stay longer 이렇게 써도 그들이 더 오래 머물 텐데 또는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텐데 뭐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would stay 또는 뭐 could stay 둘 다 편한 대로 쓰면 돼요. 이런 표현들도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아니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if절하고 주절 형식을 if절은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이런 게 뭐 나는 과거형이 뭔지도 모르고 뭐 조동사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물으면 진짜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차근차근 배워둬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뭔가 이렇게 문법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잘 듣고 쌤 수업하는데 머리 박고 주무시고 계시지 말고 그렇게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되거나 뭐 아니면 어른이 되거나 그때 돼서 뭐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줬니 뭐 선생이 잘못했니 주변 탓 아무리 해봤자 변하는 건 한 개도 없어. 지만 바보가 되는 거지. 자 4번은 봐봐. If I knew 이렇게 적혀있는 것만 봐도 if 주어 뒤에 이게 know의 과거형 knew잖아.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이렇게 적혀있는 걸 봐서 아 이거 가정법 과거의 if절, 즉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해석은 If I knew his address. 만약 내가 그의 주소를 알면 I would send. 이것도 주절 봐봐. would send.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 would 뒤에 send 동사 원형 와서 딱 가정법 과거에 주절점 적혀있지. 그래서 만약 내가 그의 주소를 알면
I would send him this letter. 이 편지를 그에게 보낼 텐데. 이런 가정법 과거를 그럼 직설법 현재, 즉 내가 만약 그의 주소를 알면 그에게 이 편지를 보낼 텐데, 이 말은 결국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그에게 보내지 못할 거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because I don't know his address. 내가 지금 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I will not send him this letter.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 과거로 또는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의 주소를 알면 그에게 편지를 보낼 텐데 라는 이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고치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주소를 몰라서 because I don't know his address. I will not send him this letter. 그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 직설법 현재 이렇게 바꿔 적는 거. 이것도 조금 이해력이 조금 되면 알 수 있다고. 왜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라는 게 언제 쓴다 그랬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잖아. 그래서 if I knew his address, 만약 내가 그의 주소를 안다면 이 말은 결국 내가 지금 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라는 소리야. 지금 내가 그의 주소를 모르니까 가정법으로 써서 if I knew his address, 만약 내가 그의 address 주소를 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또는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 과거로 바꾸는 거 많이 볼 수 있을까? 또 지금 조금 있다가 요 다음 페이지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또 직설법 과거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알고 있으면 돼. 자, 일단 가정법 과거 좀 봤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잠깐 보자고. 쌤도 어른이 돼서 이런 소리 하는 거지만 당연히 학교 다닐 때는 몇 번 설명 듣고 뭐 학교에서 아무리 쌤이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 진짜 무슨 분명히 우리말 하는 것 같은데 쌤들이 하는 말이 무슨 외계어처럼 들리기도 하잖아.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할 정도로 뭔가 조금씩 자꾸 보다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자꾸 또 보고 하라고. 막 한꺼번에 보고 다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자, 어쨌든 가정법 과거 하려는 거를 먼저 쓴다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 아까 전에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즉 옛날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과거에 뭐 했었더라면 뭐가 어떻게 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은 if 주어 뒤에 이번에는 뭐 과거형이 아니고 헤드 PP, 과거 완료 형태가 쓰이지. if 주어 뒤에 헤드 PP, 즉 헤드 뒤에 과거 분사 오는 거.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번에는 have PP, 현재 완료 형태로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PP 온다는 거. 그게 if절하고 주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절하고 주절 형식이야. 아까 전에 봤던 가정법 과거에 if절하고 주절 형식이 다르지. 그러니까 if절을 보든 아니면 주절을 보든 하나만 보면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갈 자리인지 형태 보면 알 수 있다고. 가정법 if절에 이렇게 헤드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여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건 언제 쓰는 거라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요 위에 예문처럼 if I had started 이렇게 had PP 왔으니까 과거 완료, 즉 가정법 과거 완료지. 만약 내가 if I had studied more 좀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절이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 would 오고 have PP 이렇게 와서 I would have done better인데 그죠? 시험에서 더 잘 봤을 텐데. 이건 내가 과거에 그때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해서 시험 성적이 별로 안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서 if I had studied more 내가 좀 더 공부했었더라면 I would have done better on the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밑에 여기도 보면 예문 하나 보면 if I had run faster had run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서 가정법 과거 완료지. 만약 내가 좀 더 빨리 뛰었었더라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 주절이 이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PP 와서 I could have caught the train 그 기차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빨리 뛰었더라면 그 기차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은 결국은 뭐란 소리야. 내가 좀 더 빨리 뛰지 않아서 기차를 잡을 수 없었다 해서 이렇게 직설법 과거로 바꿔도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겠지.
as I didn't run faster. 내가 더 빨리 뛰지 않아서 I couldn't catch the train. 그 기차를 잡을 수 없었다라는 직설법 과거를 가정법으로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If I had run faster, I could have caught the train.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운전이 잘 모르겠지. 우리도 몰라가지고 맨날 쌤들이 부르면 불려나가면 칠판 앞에서 오물오물 하고 있다가 뭐 손바닥 맞은 적도 있고 뭐 단소리만 씻고 듣다가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지. 자, 내가 조금 더 주의를 했었더라면 그 화병은 깨지지 않았을 텐데 봐봐. 주절이 wouldn't have been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pp 이렇게 와 있지. 이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 주절 형식이라고. 그럼 if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 I 뒤에 뭐 had pp 오겠지. 그래서 had been more careful. had been 이렇게 써야 되겠지. 왜?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뒤에 had pp. had 뒤에 과거 분소는 과거 완료 시 행체처럼 써주는 거야. 그래서 if I had been more careful. 내가 좀 더 조심했었더라면 the vase wouldn't have been broken. 그 화병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 밑에도 if he had not made a mistake. had not made 이렇게 had pp 즉 가정 이 if 주어 뒤에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시 과거 완료 같다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절이라는 소리야. 그럼 주절은 어떻게 써?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pp 쓰면 된다 했으니까 뭐 여기 조동사 과거형 might 쓰라고 돼 있잖아. Our team might have won. win의 과거분사 won 써서 Our team might have won 이렇게 쓰면 돼. If he had not made a mistake. 만약 그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Our team might have won.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즉 그가 실수를 해서 우리 팀이 못 이긴 그 과거 사실을 반대로 좀 가정을 한 것이. 3번은 네가 나한테 미리 연락을 해줬더라면 내가 너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 네가 나한테 미리 연락을 해줬다면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가정한 거지.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고. 그래서 if you 뒤에 had pp 형태를 쓰니까 had contact 연락하다 해서 contact. if you had contact 뒤에 ed 붙여서 과거분사로 if you had contact me in advance 이런 말입니다. 미리 이런 소리 미리 in advance 미리. If you had contacted me in advance. 만약 네가 미리 나한테 had contacted, 연락을 했었더라면, 그럼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에 have prepared,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 could 쓰라고 되었지. I could have prepared. could have PPO를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I could have prepared your meal.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의 if절 형식, 주절 형식 이런 거 귀찮아하지 말고 외우면 돼. 뭐 기존에 중학교 때 민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봤던 애들은 뭐 if절 형식이나 주절 형식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뭐 과거형이 뭔지도 모르겠고 조동사 과거형이라는 것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과거 완료는 had pp를 쓴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나는 pp에서 과거 분사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하나부터 여기까지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가정법 문법이나 아니면 관계대명사나 니네 좀 어려워한다는 뭐 수동태나 이런 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그걸 남탓하면 안 되지. 자, 네가 처음부터 그 사실을 말해줬다면 이라고 이렇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는 거야. 여기 지금 if 여기서부터 if you 뭐 처음부터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해줬다면 뭐 if you had pp니까 if you had tell은 왜 과거분사가 told지 told 과거형도 told고 과거분사도 told니까 if you had told me the truth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하나구나 from the beginning 이거 처음부터 if you had told me the truth 그 진실을 나한테 말해줬더라면 어떻게 나는 나한테 화가 나지 않았을 건데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어떻게 would 조동사 쓰라으니까 would 조동사 과거형 would 뒤에 had pp를 have pp 온다 그랬지. 근데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나오니까 would not 여기 놨어서 would not have been angry with you 이렇게 would not have been 이렇게 조동사 과거인데 have pp 형태를 저렇게 쓴다고. 어떤 애들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would not have been angry가 아니고 been angry가 아니고 would not have angryed 이렇게 쓰는데 angry는 동사가 아니라고.
동사가 아니면 형용사라고. 왜 분사, 과거분사나 과거형 이렇게 있는 거는 동사나 과거형이나 과거분사가 있는 거지 형용사들이 과거형이나 과거분사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would not have been angry 이렇게 쓰는 거. I would not have been angry with you. 난 화를 내지 않았을 거란가. 뭐하면 if you had told me the truth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나한테 그 진실을 말했더라면. 좀 복잡지. 문장도 좀 이렇게 길어져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그 if절이나 주절의 그 형태, 즉 동사 부분의 그 형태를 보면 맞게 적었는지 안 맞게 적었는지, 그리고 해석도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따라서 해석도 할 수 있게 돼. 자, 밑에 B번만 보자고. 문맥상 엎어서 오르면 동글뱅이, 틀리면 액순하고 바르게 써라. 자, if you had not had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지 어떨지 주절 보면 알지. 주절이 이렇게 would have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있지. 전 동사 원형이 아니네. would have arrived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pp 형태가 이렇게 와 있지. 그러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야.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형식이니까 if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 we had pp, had not had 이렇게 쓴 거 맞다고. 1번은 틀리지 않고 맞다고. 해석은 어떻게 해주는데? If we had not had a car accident, 만약에 우리가 그 차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we would have arrived much earlier. 우리가 훨씬 더 일찍, much 그때 비유고 강조를 써서 훨씬 더 일찍 도착했을 텐데. 그래서 if절 저거 제대로 had not had를 제대로 썼는지 보려고 그러면 주절의 동사형식 would have arrived 저 동사 과거형 뒤에 have pp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에 주절 형식이니까 저기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절이 if 주어 뒤에 had pp had not had 이렇게 쓴 거 맞지. 어떤 애들은 had not had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야 had가 두 개나 오고 had not had 이런 건 무슨 소리야라고 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과거 완료에 have의 과거 완료는 왜 과거 완료가 어떻게 쓰킨다 그랬어? 과거 완료는 had 뒤에 과거 분사 오는 게 과거 완료의 형식이야. 그러면 had 뒤에 have의 과거 완료가 뭔데? have의 과거 분사가 뭔데? 왜 have는 3단 변화가 have 과거형도 had 과거 분사도 had 이렇게 have had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쓰라 그러면 had 뒤에 have의 과거 분사 같으면 또 had를 그대로 써서 had 이렇게 쓰겠지. 근데 had를 보고 난 아무 본 적 없는데 had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네가 그만큼 문장을 많이 안 봤다는 소리야. 자, 그 밑에는 이것도 보면 여기 would where 이렇게 조동사 과거인데 동사 원형 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if절 형태를 보면 돼. If I had noticed, had pp 형태로 돼 있지. had 뒤에 과거 분사, 즉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식으로 돼 있다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같으면 주절이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조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where가 아니고 조동사 뒤에 어떻게? have pp 형태로 쓴다 그랬지. have where의 과거 분사 on 이렇게 써서 have on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야. would where 조동사 과거인데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틀렸다. If I had noticed his hole 내가 만약에 had noticed 알아차렸더라 뭐를 the hole in my sock 내 양발의 그 구멍을 알아차렸다면 지 양발에 구멍 난 걸 if I had noticed 내가 알아차렸더라면 I would have worn 내가 뭐 했을 거라고 뭘 신어 a different pair of 내가 다른 양발을 if I left home 집에서 나가기 전에 다른 양발을 would have worn 신었을 텐데 즉 내가 내 양발에 구멍 난 걸 몰라서서 그냥 구멍난 양발을 신고 왔던 그 과거 자세를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지. 그 밑에는 이것도 didn't read 이렇게 과거형을 쓴 게 동사 과거형을 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주절 보면 되지. 주절이 couldn't have assembled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로 돼 있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형식 즉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과거 분사 조동사 과거형 뒤에 have pp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if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didn't read가 아니고 어떻게?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은 if 주어 뒤에 had pp니까 had를 부정을 해서 hadn't rea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read는 뭐 3단 변화가 read, read 형태는 똑같게 생겼지. 발음은 좀 다르지. 그래서 if I didn't read가 아니고 hadn't read 이렇게 hadn't read have pp 이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뒤에 had pp 형태로 써야 된다. 해석하면 만약 내가 그 instruction, 지시사항을 carefully, 신중하게 좀 읽었었다면, 그러니까 설명서 내는 거 신중하게 읽었었더라면 I couldn't have assembled the furniture correctly. 내가 그 가구를 correctly, 정확하게 assemble 할 수
없었을 거다. 여기 지금 couldn't have assembly 조립하는 소리죠. If I hadn't read the instruction carefully. 만약 내가 그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furniture 가구를 정확하게 couldn't have assembled. 조립할 수 없었을 거다는 소리야. 그 밑에 이제 보면 if I were 이렇게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특히 그때 주어가 그때 동사가 비동사면 인칭주 상관없이 were 쓴다 그랬지. if we were 여기까지만 봐도 가정법 과거에 if절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지. 그럼 주절도 가정법 과거에 주절처럼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이 와야지 have pp가 아니고. 그래서 might 동사 원형 have 써야 되죠. 그래서 앞에 if절을 보던가 아니면 뒤에 주절을 보던가 하면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알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if he were 이렇게 가정법 과거 형태로 적혀 있으니까 주절도 might 조동사 뒤에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have를 써야지. have 해야 되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절에 반대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면 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he might have many friends now. 지금 많은 친구가 있을 텐데. 그건 무슨 소리야? 그가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서 지금 친구가 별로 없다는 그 현재 사실을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생각. 마지막으로 5번 봐. if Sarah, if 주어 뒤에 had pp가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이지. 만약 사라가 had gotten A's in every class. 모든 수업에서 다 A를 받았다면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의 주절 형식은 could 조동사 과거형 뒤에 모은다고. have pp해야 되니까 could have received의 과거분사 received, could have received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만약 사라가 모든 과목에서 다 A를 받았었더라면 she could have received 뭘 받았을 거란가? scholarship이 장학금이지. 지난해 장학금을 받았을 거란가.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거 어떤 사실에 반대되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 말은 결국은 사라가 모든 수업에서 다 A를 못 받아서 작년에 라스트 이어 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과거 사실을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서 만약 사라가 모든 수업에서 A를 다 받았더라면 작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if Sarah had gotten A's in every class 그러면 she could have received the scholarship last year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게 가정법 과거를 언제 쓴다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 그리고 또 보통 가정법을 쓰는 게 좀 이 가능성이 희박할 때 쓴다 그랬지. 어쨌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니까 해석도 뭐뭐 하면 뭐 할 텐데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100만 장자라면 그렇게 하는 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 I were a millionaire millionaire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가정법 과거 할 때 if절, 주절. 그러니까 if절은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그때 동사가 비동사면 인칭주 상관없이 were 쓰고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이걸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또 언제 쓴다 그랬어?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옛날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그렇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형식은 어떻게 쓴다고? if절은 if 주어 뒤에 had pp 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had pp 과거 완료 형태로 had pp 쓰고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have pp 형태가 온다는 거. 그래서 if절 주절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때 if절 주절 형식을 공식처럼 기억하라고. 그러면 if절을 보든 주절을 보든 하나만 보면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나머지 if절이나 주절을 바꿔주면 되겠지. 거기에 맞게 고쳐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본 게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표현이야. 다음 시간에는 이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를 같이 쓰는 혼합 가정법을 볼까. 혼합 가정법이 이제 뭐 옛날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 할 텐데서 if절은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거적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주절은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쓰는 거지. 그럼 혼합 가정법은 어떻게 구분하냐? 내일 올라올 영상에 알려줄까. 그러니까 혼합 가정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가정법에 대한 시험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걸 너무 막 어렵다. 너무 헷갈린다. 그러지 말고 이게 초등학생한테 하면 어렵겠지. 무슨 소리인지. 근데 고등학생이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못해도 한 30-40% 정도는, 무슨 소린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또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 반대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과거구나.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표현들, 나는 가정법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런 구라치지 말라 그랬지.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얼마나 얘기하니. 내가 가정법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말은 지가 학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홈스쿨 하고 놀았다는 소리야. 학교 댕긴 애들 치고 어느 학교 선생님이 가정법을 안 가르쳐줬겠냐. 다 가르쳐줬지 중학교 때. 어쨌든 어려워하는 문법인데 또 마냥 그렇게 어려운 문법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뭔지 언제 쓰는지 그때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자라고 주제령처럼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해석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물론 이렇게 얘기해 그 정도만 아는 것도 엄청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얘기했지 세상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다고. 잠깐 보고 잠깐 설명 듣고 마음대로 그렇게 될 세상이면 말로 공부하냐. 집에서 게임하고 놀지. 열공해.